자, 우리나라 법에는 25조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무단위권을 가진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좀 이상해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냥 공무단위권을 가진다 라고 바꿔야 된다예요. 뒤에 거는 토고, 사실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거잖아. 제한을 하고 있는 거잖아. 저 자체가 제한이잖아. 제한하면 안 된다예요. 그냥 공무단위권을 가지는 거는 공무단위권은 국민이 가져야 되는 거지 왜 특정한 국민만 가져야 되느냐예요. 제한을 하는 순간 저게 특정한 국민만 가지는 거잖아요.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만 공무단위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예요. 국민이 정하는 바를 지우고. 그렇지. 밑에다가 쓰든지 밑에는 저기 구체적인 실행 법률이 정한다라고 해야 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라는 말 자체가 공무단위권 자체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우리 법에 보면은 헌법에도 저런 것들이 그 악법적인 요소들을 수억 갖고 있어요. 저런 것 자체가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자, 이제 봐볼게요. 자, 전번 시간 했을 때 우리 이제 선배님 안 오셨잖아. 전번 시작할 때 물었던 게 이거예요. 우리나라 예산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대략 한 700조 정도 돼요. 근데 그 GDP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예산이 GDP 비중으로 35% 정도 돼요. 36% 정도 돼요. 36%라는 의미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엄청난 규모의 돈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누가 움직이느냐. 오늘 이제 공무단위권 이야기 하면서 나올 건데, 그 움직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드릴 거고, 그 좌지우지하는 거에 대해서 전번에는 그 공개가 안 돼 있다 하는 이야기를 주로 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행정사법, 입법, 군대, 정보기관, 정당, 모든 정치 조직들의 행동, 활동의 근거, 물적 토대가 바로 예산이에요. 저기서 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저거를 감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 이제 마그나 카르타를 했는데, 마그나 카르타의 핵심은 뭐냐? 마그나 카르타가 왕으로부터 세금 거둘 권리와 예산 편성 권한을 의회가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현실적인 권력 독립을 가져오는 핵심적인 내용이 예산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재판과 관련된 것도 마그나 카르타에 나오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산과 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번에 했던 게 예산 집행과 관련된 감시기구, 공공하고 민간 이야기인데, 공공에 대해서는 국회하고 감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감사원에 전번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감사원에 8놈하고 위에 대가리 8놈하고 나머지 1000명이 있는데 그걸 서포트해주는, 감사원이 하는 일이 공공기관이든 모든 국가와 관련된 기관들의 특히 회계 감사를 해요. 회계를 해요. 모든 게 회계 다 회계 업무예요. 거의가 뭡니까? 돈에 대한 흐름을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걸 결과를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래서 국회는 뭐 하느냐? 나중에 결산 심사만 해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많은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그래서 일단 지팡이에 대한 사후 심사만 하는데, 국회하고 감사원이 충분하다면 부정부패가 없겠죠? 어느 정도? 근데 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억 있고,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돈을 지네들끼리 뭔가 야료가 있어서 국민은 모르게 해놓고 쓰고 있는, 아니면은 안 알려주고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조직에 대한 회계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그것들이 시민들이나 민간 조직이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초로서 재정 지원을 받아갖고 그런 짓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번에 했어요. 어쨌든 요거는 필요하면 전번 강의를 한 번 더 되새겨서 보십시오. 자,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배심제도하고, 배심제도, 저리하고, 그 다음에
공무 담임권이에요. 공무원에 대한 제도. 배심 제도 하면은 우리는 사실 되게 생소해 하는데 요 이야기를 이제 처음에 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요 밑에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아니 요 네모 조그마한 얇은 거. 저기가 옐로스톤의 존 오브 데스라는 데요. 미국에 가면은 옐로스톤이라고 공원이 있잖아요.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 이게 뭐냐면은 옐로스톤 남서부에 있는 긴 남북 지역, 이거는 아이다호주에 속해요. 요 부분은. 근데 나머지 큰 거는 어디에 속하냐? 와이오밍에 속해요. 나머지 국립공원 전부 다는 와이오밍에 속하는데 요 부분만 아이다호에 속해요. 근데 여기 아무도 안 살아. 중요한 게 이 구역에 아무도 안 살아. 그래서 요 구역에서 여기 보면은 살인을 포함한 심각한 형사범죄가 발생하면은 법원에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도. 여기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배심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는 뜻이에요. 배심이 구성 안 되면은 법정이 구성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으로. 근데 아직까지 여기서 범죄가, 그런 범죄는 안 생겨서 넘어가는데, 법적으로는 그 여기 보시면 지방법원의 재판은 와이오밍주 사이엔에서 벌어져. 근데 여기는 와이오밍이 아니잖아. 아까 말했던 거기는 아이다호잖아. 요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건 저기 있었는데, 그러면은 피고인이 범죄가 저질른 주 및 지역의 공정한 배심단에 의해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미국 헌법 수정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로만 구성된 배심원 앞에서 재판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헌법이 그 배심원 재판에 대해서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미국 헌법에서 강조를 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그 미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마그나 카르타에서 출발한 영국에서 법률 체계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마그나 카르타의 기본 정신이 뭐냐? 사법 독립이라는 게 왕으로부터 그 임명받은 재판관에게 심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재판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왕이 임명한 재판관이에요. 그 재판관으로부터 재판받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시민, 나와 같은 그 이웃, 동료에게 심판을 받을 권리를 마련했던 게 배심원 제도예요. 배심 제도가 왕으로부터 독립이야.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 우리나라 사법부 독립은 국민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뜻이야. 잘 봐보면은 이 잡놈들이 행정부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국민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게 나중에 보면 자세히 나올 거예요. 어쩐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요. 걔들이 심지어는 몇 명이 3급 이상인지 몰라요. 안 알려줘요. AI도 몰라.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우리끼리 썼는데, 우리가 사법 독립인데, 우리 건드리지 마, 이런 식이에요. 건드리지 마는 행정부로부터 건드리지 마도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독립돼 있는 거야. 웃긴 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볼게요. 자, 배심했죠. 이건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해주려고. 제가, 배심이라는 거, 저울이라는 거는, 재판에서 증거를 듣고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는 12명. 이거는 형사 같은 경우 12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배심원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배심원이 중요한 게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만을 가지고 사실을 판단하며 법률 문제는 판사의 책임입니다. 이 뭔 소리냐면요. 우리나라는 검사가 공소장을 만들죠. 배심원 정에 들어가면요, 공소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재판정에서 그 정인을 불러다가 신문을 해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만 판단해요, 배심원들은. 그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 검사가 작성한 조서, 이거를 증거로 삼지 않아요. 중요해요. 아까 말했잖아. 왕이 임명한 작자로부터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왕이 임명한 판사, 그러니까 왕이 임명한 법관으로부터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고, 이들의 역할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면 종종 추첨으로 무작위로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짧게 이야기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역할은 뭐 유무죄 판결하고, 의무는 밖에 나가서 말 안 하고, 선정은 무작위로 하고, 선서도 하고, 그 다음 만장일치로 하고, 발설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사례는 뭐 이렇습니다. 형사 들어가면 12명인데 피고 측 변호인이 주로 흘러내요. 바이어스 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짜쳐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피고가 유색 인종이면은 화이트 백인을, 화이트 아저씨들을 많이 쫓아내.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나왔잖아. 소수 인종이면은 인종차별 소지가 있을 만한 사람들 쫓아내요. 공소장 없어요. 판사의 역할이 무대 감독이에요. 그리고 변호사, 검사가 주연이에요. 주연이고, 우리는 배심원은 관객이야. 유일한 관객. 그리고 정인을 불러가고 신문을 해갖고 그걸 스토리를 각자 만들어야 돼. 내가 연극을 보는 사람이 이 사람 보는 거가 저 사람 보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이제 모여갖고 그 스토리를 서로 종합해. 그 종합하는 방이 뒤에 가가지고 이제 모여갖고 우리끼리 꿍짝꿍짝 할 때, 배심원끼리. 제가 이제 캐나다 살 때 저어리로 들어가 봤어.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한번 이제 갔더니만, 거기가 이제 토론토의 오스구드 홀이라고, 오스구드라고 유명한, 오스구드가 욕대학의 로스쿨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법원, 대법원이 오스구드 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스구드가 유명한데, 거기서, 보통은 이제 캐나다도 1심 같은 경우는 배심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2심부터 많이 하는데, 형사재판이었고, 갔더니만 이래요. 이제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이런 거야. 토론토에 키렌 핀치라는 지역이 있어요. 키렌 핀치라고. 거기는 자마이카 애들이 많이 살아요. 자마이카 애들이. 근데 캐나다 흑인의 특징은 미국에 있는 흑인하고 전혀 달라요. 그 흑인들은 와갖고 뭐 재즈를 하거나 예술에 하거나 해갖고 도리어 상당히 높은 신분에 혹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에서 바닥을 깔고 있는 흑인들은 한참 뒤에 들어온 자마이카 흑인들이야. 아니면 IT 흑인들. 좀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이 흑인과 저 흑인이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자마이카 흑인들은 마약, 범죄, 그 다음에 빈곤, 이런 문제에 엄청나게 노출이 돼 있어. 정말로 불쌍한 애들도 많고, 애들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야. 근데 이 스토리를 한번 이제 풀어보면은 주말에 집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일 그룹의 짠챙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집 뒷뜰에 롬모 잔디깎이가 하나 보이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은 꾸리꾸리한 전동 잔디깎이가 보여. 한 놈이 들어가서 후다닥 뛰어가지고 그걸 들고 도망가. 그랬더니만 집 안에서 보고 있다가 눈치를 채고 남자애 둘이가 뛰어나와서 쫓아가다가 못 잡아. 도망갔어. 끝났어.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말에 아까 말했던 키렌 핀치 지역에 가면은 플리마켓이 있어. 벼룩시장이 떠. 갔더니만 두 놈이 하필이면 그때 플리마켓을 갔어. 아까 남자애 둘이가. 갔더니 저 앞에서 그걸 팔고 자빠진 거야, 이것들이. 그래갖고 후다다다닥 해가지고 잡으러 가니까 우리 거야 그러면 하니까 이놈들이 또 도망을 간 거야. 그 물건 놔놓고 도망을 갔어. 근데 도망을 가다가 두 그룹을 쪼개져 갖고 도망을 가. 그러니까 두 놈이 오다가 각각 쫓아갔어. 근데 쫓아갔는데 지금 이제 앉아있는 피고 남자애가 쫓아간
지점에서 사고가 터져. 어디 뭐 몰 같은데 한 군데 가가지고 뭐 이러던 도중에 그 도망간 놈이 이제 두 놈인가 세 놈인가 있는데 그 중에 나이 많은 애가 칼을 꺼냈어. 그래서 쫓아온 애를 갖다 위협을 해. 그러니까 사타가 둘이서 맞부딪혀 갖고 그 칼이 그 같이 도망간 일행 중에 한 놈 어린 애한테 푹 찔렸어. 그러니까 이 쫓아갔던 애도 놀래갖고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불러갖고 나인원은 불러라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부르고, 그런 사고가 생기면 나인원은 뿐만 아니라 경찰 함께 부르게 돼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일단 사고가 터졌어. 그런데 그 경찰에서 그날 밤에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그 피고를 잡아갔어. 피고를 잡아간 이유가 왜냐면은 그 찔린 애가 그 병원에서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여줘. 그 사진이 그 뭐냐 그 전과자 명단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뒤지다 보니까 이 남자가 나왔어. 이 남자를 데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인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엉뚱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때는 1심 때는 경찰이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잡아 들어가가지고 그 얄짤없이 이제 얘가 뭐 변호사도 안 부르고 해가지고 그냥 빵을 몇 개를 살았어. 그리고 이제 2심 때 이제 변호사를 붙여갖고 변호사가 이제 이탈리안에 있는데 붙여갖고 이제 정인을 불러다가 신문하는데 몇 개월 지난 동안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아까 찔렸던 놈 있잖아요. 찔렸던 놈, 찔른 놈. 이놈들이 전부 다 이래갖고 왔어. 호종치를 타고 왔어. 그 사이에 범죄들은 많이 저질러가고. 정인이라는 놈이 피해자와 피해자 그룹에 있던 애들이 전부 다 거의가 이래갖고 왔어. 거의가 경찰하고 같이 온 거야. 방에 있다가. 어쨌든 뭐 그거는 바이어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있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 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도. 근데 이제 상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핵심은 그래. 그 자리 아까 두 군데로 쪼개졌다 그랬잖아요. 두 군데로 쪼개졌는데 찌르고 다치고 했던데 위치에 있던 남자애와 이쪽 쫓아갔던 애 있잖아요. 둘이가 있잖아요. 피고인 쪽에 있는 아까 저기 주말이 아니고 그 집에 그 앉아 있다가 로모 훔쳐간 걸 본 이 둘 사이는 배다른 행제야. 알고 보니까 전과자는 얘였지만 잡혀간 애였지만 현장에는 밖에 갖고 있었던 거야. 뭔 소리냐? 그 찔렀다고 하는 현장에 있던 애는 그 전과자로 해가지고 피고로 잡혀간 애가 아니고 얘는 딴 데가 있었고. 아니 형제간 둘이 그러니까 그 둘이 바뀌었다 이거지. 그렇지. 상황 자체에 그러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놈들은 책을 갖고 와 사진첩을 보여주면서 이놈이냐 저놈이냐 하니까 찍었는데 그게 그 현장에 있던 같이 이렇게 몸싸움을 했던 애가 아니고 딴 데 잡으러 갔던 애였던 거야. 거기 사진에 있으니까 얘는 전과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엉뚱한 놈을 1심 수사 쪽에서 몰아가지고 얘를 집어여버린 거야. 얘는 그거였고. 그래서 우리는 판단에 유죄 무죄 할 거 없이 그 현장에 없던 사람이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그 애는 우리가 거론할 상대가 아니고 요 재판에서는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검사가 알아서 기소를 하든 말든 나는 모르겠고 우리는 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무죄다 하고 무죄 핑계라고 끝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앞에 말했듯이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억울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생겨나고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에서는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무죄인 사람을 처음부터 불러다가 유죄로 만들어갖고 1심은 억울하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리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도 바이어스 하지 않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훨씬 그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틀을 안 가지고 도리어 그러니까
1심에서도 판사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 판사보다 이렇게 커먼센스, 중요한 게 커먼센스,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의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고 합리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거는 내가 그 경험에 있어서 이야기는 경험 준칙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뭐 처음에 참여재판 시작할 때, 참여재판 때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참여재판 시작할 때 뭐 판사 새끼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뭐 우리나라는 아직 배심은 할 때가 아니라는 둥.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부동 교육을 많이 받은 나라가 세계에 없어. 잠깐만요, 우리 교수님. 예. 그럼 그리고 1심 검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예. 1심 검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니, 그 사람이 이제 전과자 명단에서 나왔는데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사람들 고문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압박은 하죠. 응? 압박은 하죠. 근데 칼로 찔렀냐? 뭐 어떡하지? 결국은 지가 찔른 걸로 했다. 그 증인이 이제. 근데 아니 그러면 그 같이 둘이 그 저걸 처음에 시작점이 둘이니까 당연히 그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기소를 하고 저 공소를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안 한다라는 거죠. 사실. 아니 그 도망간 한 놈이 그런 거. 너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이게 저런 관계를 알고 그 놈이 얘가 그러니까 맞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한쪽은 피해자, 한쪽은 가해자로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롱모를 훔쳐갔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찔렀다. 그걸 찔른 걸 본 사람. 그 다음에 내가 증거로 이 사람을 찍었다 하는 걸로 그러니까 기소하고. 재판장인 판사는 어떤 간에 1심에는 좀 배심은 없다면은 자기가 심판에 관한 판단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아니 그 사람은 피의자인데 당신은 지금 내가 법관 후 내 재판장이다 내 결정을 할 거다 뭐 근데 한 거야? 안 한 거야? 형님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에서 보십시오. 800원 재판, 초코파이 재판이 왜 나옵니까? 사실 그래요. 초코파이 재판, 800원 재판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이것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 하지 않다고. 지금 말하는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생각보다 요 경우는 둘이가 가서 그렇지만 혼자 있어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이런 그러니까 사람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시기가 지나가지고 나중에 들여다보니까 이렇더라. 그리고 지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12명이 생각할 수 있는 거 12명이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12명은 적어도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한 명은 죽어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근데 결국은 전부 다가 난리를 쳐갖고 그 애를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갖고 네가 뭐 머리가 제대로 있니 없니 하면서 어쨌든 결국은 납득을 시켜갖고. 제가 볼 때 교수님 예. 검찰은 이번에 일단 원칙적으로는 1년 뒤에부터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은 판사들로 하여금 판단권을 조금만 더 봐주십시오. 예. 박탈해. 그래야 되죠. 자, 형님 보십시오. 다음 거. 어디 갔어? 마우스야. 넘어가자. 우리나라 사법부 현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거 맞나? 그쵸. 이게 지 맘대로야.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들어요. 배심의 추억 나하고 그 다음에 다가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황입니다. 자, 한국 사법부는 뭐 앞에 얘가 되게 느리네요. 전에도 이러더니만. 괜찮아요? 예. 자,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우스를 이쪽으로. 예, 마우스. 예, 거기다. 맞다. 네, 놓고 내리지. 그렇지. 이래 놓고 내리면은 내려가죠. 잘 내려가냐? 맞네요. 자, 한국의 법관 이것이 왜 이러니? 자, 한국재판부 사법부는요. 일단 사법부 조직은 법원 행정처 산하 행정처가 행정 운영을 하면 법관 중심으로 돼 있다. 근데 현재 법관 수 중요합니다. 3,252명. 이게 약간 유동해요. 그리고 나중에 더 늘어날 수 있다. 검사는 얼마냐? 2,290명이에요.
이게 정원인데 2290명이 최대한이고 그 중에 현재 2064명 정도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걸 제외하고 사법부 인원은 이제 기타 공무원을 포함한 18,300명이에요. 법관이 이만큼이고 법관을 서포트하는 뭐 기타 등. 이 사람은 행정부 일반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18,300명을 먹이 살리는 돈이 여기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현재 어쨌든 저 24년 말에 판사 쪽수를 늘려갖고 3,584명까지 정론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현재 보면 예산이 2조 3,123억 원이에요. 이게 좀 적은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게 거의가 그 밥값으로 들어간다. 예, 하면 적지 않은 돈이에요. 거의가. 나머지 돈도 있지만 여기 밑에 써놨잖아요. 재판 운영이 40%, 인력 관리 30%, IT 인프라 10%, 뭐 기타 등등 하고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한 50%는 인력 관리에 들어가요. 그게 다른 돈으로 빠지든 간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체 예산 중에서는 0.3%, 0.4%밖에 안 되는 거지만 이야기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재판수가 요 정도다. 691만 개다. 근데 실질적으로 걸려있는 재판은 아까 민사가 87만이고 형사 34만이다. 이런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AI 물어봤죠. AI 시대의 정치학입니다. 자, 그리고 요 밑에 지금 현재 전세금 반환소송이 이제 급격하게 한 2배 이상 늘어난 게 있지만 그 외에는 이혼소송은 약간 감소하고 있고 항소심은 확실히 작죠? 10분의 1. 10분의 1. 그쵸? 87만, 8만. 그 다음에 형사 44만, 형사는 안 그래. 형사는 항소가 많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그냥 베이직. 다음 부분 봅시다. 자, 재판 중에 걸리는 시간. 물리적 재판실을 따져가지고 이런 것도 내가 조사를 해봐서 안 물어보면 안 가르치죠? 아시겠죠? 그래서, 판사 1명당 연간 처리 기수가 지방법원은 542건이라는데 요 안에는 재판 말고도 약식 재판 다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그렇고 고등법원이 70건이잖아. 요거보다 좀 많을 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 이거 한 2배쯤 될 거다 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1인당 재판 일수가 150에서 20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8만 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그래서 지금 재판 지연이 엄청나게 많아. 목표는 5개월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7, 8개월 웃기고 자빠졌는데 실질적으로 1년 넘어. 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산화 수준이 많이 돼 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대로 많이 돼 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개떡이더라. 지금 보면은, 전체 신뢰도가 3.8점, 10점 만점이 지금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처리 규정 이런 거 나와 있어요. 다음 번 넘어볼게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법관들의 직급 거품 한번 봅시다. 시민으로부터 독립하다. 제목이 재밌죠? 자, 보시자고요. 아까 전체 법관이 3,250명. 이건 검사는 밑에 2,064명 돼 있잖아. 이게 5급으로 시작을 해요. 5급으로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장은 5급이 아니라 3급에서 5급 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5급이라고 시작하는데 일반 5급하고 달라. 대접을 거의 3급 비슷하게 받아. 맞습니다. 그래서 3급에서 5급으로 사이로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실제로 시작할 때는 5급이라고 일반 공무원의 5급이라고 보는데 불구하고 3급 진해는 3급이라고 우기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웃긴 거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부터는 무조건 2, 3급 대우를 받아. 이게 그렇게 따져갖고 보면은 이게 이제 부장검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보면은 쪽수가 갑자기 500에서 1000명으로 추정이 돼, 이게. 이 숫자가 500, 1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 게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이 1500명밖에 안 돼. 차관이 몇 급이죠? 차관은 1급. 어쨌든 차관은 그리고 정무직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일반 공무원이 1500명밖에 안 되는데 검찰하고 판사를 합쳐갖고 500에서 1000명이 돼버려. 500에서 1000명. 이 숫자가 좀 복잡해. 가변적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부터 3급으로 따질 거냐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진론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형님 그렇게 하면 3,000명이잖아. 양쪽 8,000명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3,000명과 2,500명이라서 5,000명 넘게가 되는데 그렇게는 곤란하고 어쨌든 뭐 제 말대로 들어주세요. 예. 그래서 문제는 행정부에 가면 고위공무원단이라는 게 있어. 고공단이라는 나 고공단이라는 말 처음 이번에 알았어. 고공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급 이상이야. 이건 관리를 따로 해. 법도 있어.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을 사법부와 검사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돼 있어. 정보 공개가. 그리고 지네들도 그걸 구체적으로 얘가 3급이니 얘가 5급이니 이걸 못 나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웃긴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이제 여기 써놨잖아. 판사장부터는 판사장, 검사장 1급 대우를 받아.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1급. 그 다음에 대법관은 무조건 장관급. 그래서 1급 대우만 부장판사는 요즘은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예. 이름은 그렇게 안 하죠. 차관보가 아니고 차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1급이라니까. 지금 1급으로?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 옛날 급은 법원장 뭐 이렇게 무조건 1급이에요. 그 차관이야, 차관. 그러니까 차관대우.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거는 100명 플러스 50명. 판사가 100명, 검사가 50명. 150명이야. 1급은 그렇게 나와. 1급은. 그랬을 때 1급이 이렇게 될 때 1급부터 3급이 1000명 정도는 봐야 된다는 뜻이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자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5개월 안에 끝날 것 같다가 만날 1년씩이나 걸려가고 하는 것들이 효율에도 필요하고 재판대 많다고 일도 치인다고 만날 불만하는데 보면은 한 번 시험 통과하면 평생 귀족대우잖아.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법부 독립은 어째 된다?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법관이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수준에 있는 시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권리가 그게 사법부 독립인데 얘들은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있어. 걔들한테는 국민이 다 개돼지. 그러니까 개돼지지. 개돼지로부터 독립. 시민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사법 독립이야. 얘들은 시민으로 독립하면 우주로 보내야지. 안드로메다로. 근데 저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개혁 시기가 된 게 제일 개혁 시기가 된 게 바로 오늘 저희 엔비디아 젠슨 황 걔가 오면은 혼자서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번 시험 통과 후에는 평생 귀족 대우 받는데 보면은 재판을 이해하는 노력이 부족하고 게으르고 공부도 안 하고 새로운 시대 상황에 적응 못하고 또 한 가지는 지극히 봉건적이고 권위적이야. 그래서 800원 재판이나 초코파이 재판, 법률 작구에 집착하고 사회통념이나 시민의식과는 괴리된 판결을 남발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쪽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현재 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이제 분석을 했어요. 이제 2008년에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국민참여재판은 참고용이에요. 여기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 평균은 못하네. 심판은 판사가 해. 판사는 이걸 안 받아들여도 되고 받아들이고 지 마음이야. 똑같아. 아직까지도 법관은 왕이 임명한 시험이 임명한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참여재판은 형사 1심에만 적용해. 이것도 웃긴 거야. 왜 항상 1심에서 해? 특히 고등법원이 내가 들어갔던데 고등법원이라고 했잖아. 내가 아까 저리의 추억. 그리고 보시면은 대상 사건을 아주 작게 잡아놨어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 6종에 대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상 사건은 7,000에서 8,000건인데 24년 기준에 실제로 한 거는 0.4% 미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시면은 이제 지금 이제 7명 참여 의무 보수 주고 그래갖고 배심은 7명 들어가고 이래갖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평결 방식은 다수결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하는데 양형 의견은 참고사항. 그래서 이거에서 끝나는 게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문제야. 처리 건수와 비율을 한번 보자고. 신청은 대상
아까 대상 사건이 7,000건, 8,000건 있다고 그랬잖아. 그 중에 3%, 4%만 신청을 해요. 특히 피고인이 인지도가 낮죠. 그리고 변호사가 부담감을 많이 가져. 변호사가 이 저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 돼. 아까 내가 말했듯이 스토리를 지가 진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영미 쪽에 가면은요, 변호사의 능력이 거기서 발휘돼. 법정에 못 가본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봐요. 그 법정은 완전 배우 능력이 있어야 돼, 배우 능력이. 그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우리 그 옛날에 그 뮤지컬 보면, 시카고라는 뮤지컬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변호사가 사건을 완전히 휘어잡아가지고 휩쓸고 가잖아요, 배심원들 앞에서. 그 정도의 어쨌든 저 능력 있는 변호사는. 셰익스피어의 명작 중에 베니스의 상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저기서 보시면은, 근데 웃긴 거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부터 24년 사이에 70% 급감을 해. 급감을 해. 지금은 법원이 공정성죄 판단한다, 뭐 증거가 부족이다, 뭐 사건이 복잡하다, 자의성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줄여. 그러면서 봐보십시오. 뭐 이렇게 했던 그 경우에는 유죄율이 95%고 뭐 무죄 편견 적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죄 편견이 3, 4%라는 게 적은 게 아니에요. 일반 사건은 0.6%밖에 안 돼. 참여 재판을 했던 게 훨씬 높은 수준의 무죄 판결이 나와. 비율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80%는 수용 안 하는 놈들도 많더라. 15%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보시면 문제점. 실시 건수가 계속 감소해. 그래서 존재감이 상실되고 배제율도 아까 20% 배제율이 있다는 것 자체도 크고, 그래서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겨. 그리고 배심원들도 부담이 생겨. 배심원 부담은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개혁안을 뭐 내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24년도에 실시금밖에 실시를 안 했다라는 거야. 자꾸 안 하려고 그래. 법원도 안 하려고 그러고, 변호사 새끼들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게 16년 만에 위기 진단을 받고 있다라는 말이 나와. 이게 위기를 진단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법원이 하기 싫어해. 개돼지한테 무슨 이런 권리를 줘. 야, 우리 그 청중님들, 이 대목에서 양기철 교수한테 오늘 발전하는데 중간박수 한 치고 중요한 자료들이 중요하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모았어요? 아까 AI 시대의 정치학이라고. 정말 테이블을 콕콕 찌르는.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요 표도 그야말로 배제 건수 지금 30%야. 편결 났는데 편결을 안 지키는, 이거는 30%면 엄청난 거예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배심원들이 편결했는데 판사가 무시하는 거야. 이 완전 싸가지죠. 그리고 그게 의지가나면은 아까 말했잖아. 사실은 그 판사의 그 사회생활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분보다 내가 볼 때는 7명이 들어갔다지만 7명의 사회생활 경력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 자, 다음 페이지 볼게. 자, 이제 그러면은 진짜 세계 배심을 한번 보자고. 세계. 다른 나라 어쩌는지 봐야지, 배워야지. 자, 보시면은 영국, 원래 이게 이제 아까 마그나 카르타에 했지만 영국에서 시작한 거예요. 영국은 이게 정말로 12세, 사실은 배심문제는 제가 바라보는 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 세금과 배심원, 심판받은 권리와 예산을, 돈의 문제와 심판받을 권리라는 거 양대 축이에요. 그래서 배심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은요, 요거에 대한 한 발 더 나간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릴게. 시민판사제라는 게 있어요. 시민판사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치안판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치안판사는 서부시대하고 많이 서부시대 보시자고요. 자, 보여드릴게. 순회판사하고 비슷해. 그런데 법관이 아니에요. 전문 법관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해. 보여드릴게. 봐.
그래서 어쨌든 영미 쪽으로 확산이 됐고 대륙 쪽으로 가면은 이걸 잘 안 하고 혼합형이 돼. 혼합형이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사우디는 안 해. 한국은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에 공통 특징이 중대범죄하고 시민은 무작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만장일치, 이쪽은 다수결 뭐 어쩌고저쩌고 좋은데 뭐 이것도 쭉 나오고 글로벌 추세는 뭐 이야기가 좀 뭐 보시면 되고. 어쨌든 배심원의 원래 취지 이 말이 중요해. 배심원의 기원인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는 왕으로부터 재반 권위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배심원 제도 자체가 결국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거야. 재판의 독립을 의미하고 있는 거지. 재판이 왕이 지정한 법관으로부터 독립되어 각종 귀족이나 자본가 시민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지 법관이 지 판단을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립이 아니다예요. 우리나라는 국민으로부터 독립을 해 있죠. 그래서 영미에서의 배심원은 이게 헌법적 권리예요. 절대로 이렇게 침해당할 수 없는 권리예요. 아까 제가 데스존 말해드렸잖아. 거기는 배심원을 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을 못한다 그랬잖아.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도 걔를 심판할 수가 없다고 이론적으로는. 자, 다시 보자고요. 이게 최초의 권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 권리에 있어서 배심 권리가 세금 권리하고 여기 이제 표가 막 써 있는데 있는 나라 뭐 어떤 나라 이것도 제가 다 그 AI를 통해서 내가 뭐 무슨 수로 이걸 조사를 하겠습니까? 이걸 열심히 보시고요. 착점이 좋아. 자, 다음 페이지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자, 치안판사제도. 이것도 배우셔야 돼. 자, 영국에 가면은요, 치안법원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경범죄에 대한 거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법관이 꼭 와야 되냐. 내가 뭐 법을 공부를 쇠가 빠지게 했네 할 필요 없이 이 정도의 여지간한 것이 심지어는 12개월까지 징역 선고할 수 있는 법원이에요. 커요. 근데 이거뿐만 아니라 대륙에 가면은 배심원제를 안 하는 대신 치안판사를 배심원 대신해요. 결국 시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지간한 거를. 보시면은 이 경범죄가 영국 형사재판의 95%를 차지해요. 우리나라도 그래. 들어가 보면은 작은 예를 들어서 징역 12개월 미만의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 형사상으로는 보면은 만날 뻑 하면은 집행유예 때리고 그러잖아요. 가보면은. 근데 어쨌든 대부분 항소하지 않고 확정 판결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얘기야. 치안판사는 누가 한다? 법률이 모르는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일반인이 하는 거예요. 전문 법률가가 하는 게 변호사도 아니야. 핵심적인 게 변호사도 아니야. 전문 법률가를 모르는 일반인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도리어 거꾸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정규직 로우 클럭이 치안판사를 보좌해요. 아시겠습니까? 클럭인가요? 예? 로우 클럭이라는 거는 이렇게 관리인, 뭐 집사, 클락. 로우 클럭. 로우 클락입니다. 그래서 집사, 뭐 혹은 관리인 이런 입장에서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 메인 캐릭터예요? 법률을 모르는. 치안판사가 메인 캐릭터지. 로우 클락이 아니고 핵심은 이 사람이 법률을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보면 중범죄인 경우는 치안판사가 그 1심 형사법원에 기소하는데 책임을 진다. 기소도 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시민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그 헌법적인 권한을 시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법을 전문 법관, 특히 왕에 의해서 임명된 법관이 갖고 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제도적 장치들을 갖고 있는 게 특히 영국은 심해요. 영국과 미국은. 영미, 캐나다 이런 데는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치안판사는 예전에는 이걸 대배심이 했는데 지금은 배심원
이 했는데 지금은 치안판사가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배심원 역할을 치안판사가 대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대륙에 가면 더 그래요. 배심원 제도를 안 쓰는 나라는 치안판사가 대신해요. 그럼 치안판사는 시민이잖아. 근데 그 교육을 시켜. 영미권에서는 이런 마지스트레이트 코트라고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지 혹은 믹스드 패널 해가지고 유사하게 해요. 그러니까 배심제도하고 달라가지고 판사를 협력하고 형사사건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해. 그리고 보십시오. 대륙법 체계인 독일 경우는 배심원제를 안 쓰는 대신에 치안판사를 널리 활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뭐 배심원제 없는 나라는 어째? 아니에요. 결국은 시민이 시민을 심판할 수 있도록 나와 똑같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판단해서 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걸 그 귀족들, 사법 귀족들이 마음대로 판단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 그거 다음으로 중요한 이야기 여기 또 있어. 판사들의 선출. 하하하하. 이 이야기가 또 한바탕 더 때리는 이야기, 골 때리는 이야기죠. 미국 판사는, 지방 판사는 거의가 선출이에요. 중앙 판사는 임명인데 비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1심, 2심은 대부분 다 지방 판사잖아. 보십시오. 39개 주를 통해서 그 대중 선출하고 판사를, 주법원 판사를, 주법원 판사의 87%가 선거를 직면한다. 선거를 통해서 뽑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달라. 판사는 경력직이야.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밑에서 올라가는 애들이잖아. 근데 얘들은 처음부터 변호사 하다가 경력이 쌓인 애들을 선출을 한다고. 선출직이라는 게 경력직이라는 거지. 전혀 다른 이야기야. 그러니까 아무 경력도 없는 놈들을 앉혀갖고 네가 과거를 봤으니까 너는 왕으로부터 임명받은 오소리티를 갖고 있다 해가지고 키워주고 영감님 해주는 게 아니고 선출된다라는 거는 잘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당이 없이, 그 다음에 텍사스는 민주당, 공화당이 있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재입투표를 하거나 지역 따라서 다른데 가능하면은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방 판사는 임명제. 연방 판사는 누가 임명해? 대통령이. 연방 판사는 임명제. 대법관 말고도 예. 연방 판사는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자, 그 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사를 선출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방 검사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검사는 안 뽑아요. 선출 안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검사나 판사를 전부 다 뽑을 게 아니라 검사장, 지방 검사장, 지방 판사장을 지자체장하고 함께 러닝메이트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토론토 시장하고 토론토 경찰서장을 같이 뽑아요. 러닝메이트로 나와요. 경찰서장 같은 경우도. 뉴욕도 그잖아요. 예. 어쨌든 러닝메이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출직이 된단 말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선출을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말씀하신 게 경찰 얘기야. 경찰. 예, 경찰서장. NYPD도 예. 검찰 말고 경찰서장을 러닝메이트로 뽑아갖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검찰. 검찰 말고 지방경찰. 지금 형님 말했던 NIPD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방검사장을 혹시 뭐 러닝메이트로 하는가 해서. 검사장은 뽑아요. 새로 따로 뽑아. 그거하고 한 거. 주 단위로. 그러니까 시 단위로 뽑는 거하고 주 단위로 뽑는 거는 의미가 좀 많이 달라요. 따로. 시 단위는 아까 경찰은 시 단위에서 예를 들면 워드 단위라고 그러는데, 아니면은 미국은 카운티 이 단위에서 뽑고, 심지어는 미국은 또 보안관 제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관도 경찰 경력이 있는 애를 주민이 뽑는 거예요. 월급도 주민이 주고. 자, 넘어가 볼게요. 제도가 경찰 제도나 자꾸 방해하는 것 같은데 죄송한데, 보안관이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있는 건 아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 지금 경찰이 있는데 보안관을 따로 운영하는 건 아, 그렇진 않죠. 어떤 개념을 가지고 경찰이 없는 데죠. 원격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에 시골 예 경찰이 없는데 경찰이 없는데. 그런데- 그리고 형님 미국의 경찰 제도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해요. 보안관을 아주 그 지방자치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고 심지어는 샌프란시스코 가면은 상인 그룹이 직접 경찰을 고용해요. 조폭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경찰을 고용을 해요. 상인협회가 경찰을 근데 그 사람도 물론 정규적인 경찰이에요. 뽑아가지고 경찰을 시켰지만 다른 권리가 경찰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고 수사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청원 경찰인가? 그거하고 달라요. 청원 경찰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정식 경찰이에요. 정식 경찰인데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아까 우리 세금 이야기 했잖아요. 전번 시간에 돈과 관련된 이야기 했잖아. 어차피 그 돈이 돌아서 결국은 시민의 돈인데 돈을 주는 방식이 다른 거야. 그 그룹이 직접 그 그룹에 지켜줄 사람을 조폭에 대해서 싸움을 벌여줄 그 경찰을 지가 뽑아요. 그 웃긴 동네예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 경찰을 직접 지네가 고용을 하고 그 경찰이 전체 경찰 안에 포함돼 있어. 완전 감동이다. 양기철의 제발.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가 아까 치안 판사에 대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들마다 치안 판사 혹은 시민 판사 제도들이 이렇게 쫘라락 있어요. 한국은 없죠. 우리나라는 왜 없지? 없지. 나라로 치면 이제 아까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그 순회 판사란 게 있더라고. 그거는 판사입니다. 시민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민이잖아, 다. 카운티별로 이렇게. 여기는 아까 말했잖아. 법률가가 아니라 그랬잖아. 핵심은 법률가가 아니고 법률가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준다 그랬잖아. 핵심은 시민이 시민을 심판한다 지금 예요. 말씀하신 요거 보안관 무슨 이건 치안판사. 치안판사. 예. 그것을 어떻든 조금씩 내용이 다르더라도 그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 다 이겁니다. 중요한 나라들은 이거 전부 다. 많은 나라들. 위리스트 판결 전부 다 치안판사예요, 이게.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치안판사는 전부 다 일반 시민이라. 법률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알겠어요. 왕이 임명한 법률가가 아니고, 그리고 사법시험 같은 제도를 통과한 법률가가 아니다예요. 그리고 이거 훈련은 좀 받아요. 공공에서 훈련을 해줘. 일정 부분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뒤에 항상 서포트 해주는 애가 지금 있고. 말하는 그 왕이 임명한 재판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토마스 모어가 왕이 임명한 재판, 토마스 모어 학자였는데 예. 왕이 임명한 최고 재판관이 됐다가 헨리 8세한테 모아집자예요. 왕이 임명한 재판관인데 토마스 모어는 왕에 대해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복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형님 넘어가 볼게요. 이제